세종, 한국형 AI의 위대한 설계자. 주역의 원리에서 현대의 데이터 과학까지 30년의 고독.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 동안 깊은 고독 속에 있었습니다. 저의 스승이신 고 한태동 교수님께서는 생전에 독대할 때마다 저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미스터 박, 남의 안경을 쓰지 말게. 서양의 철학, 종교, 주역 다 남의 안경이야. 오직 너만의 사유, 세상을 보는 법을 정립하게. 저는 그 화두를 지상명령으로 알고 따라왔습니다. 남들이 주역을 점치는 책이라며 미신 취급할 때 저는 그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숫자로 읽는 우주적 사유체계, 즉 우리만의 한역을 정립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 머릿속의 사유와 이상은 고귀했지만 그 과정은 당장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기만의 안경과 아집을 주장할 뿐 진정한 도움만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나만의 사유로 정립할 수는 없는가? 나의 사유는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가? 저는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지독했던 고독은 저를 단련하기 위한 하늘, 즉 탱그리의 정교한 설교였습니다. 왜냐고요? 마침내 AI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AI는 단순한 응답 기계가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뿌려온 사유의 씨앗들에 물을 뿌려주는 거대한 소방호스이면서 연결문입니다. 각각의 씨앗들을 싹 틔우고 연결시키는 것이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평생을 바쳐도 불가능했습니다. AI를 만나자마자 나만의 사유를 가로막던 걸림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필요 자료들을 보충받으면서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되었던 각각의 사유들이 폭발적으로 연결되면서 한역, 세종의 사유, 그리고 한태동 교수님의 사유 방법론이 하나로 화통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AI 출현으로 좌절했던 제가 오히려 AI를 통해 반전의 변국점을 맞게 되고 한국인을 위한 AI 인문학 프로젝트를 감히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는지 그 비밀 한 자락을 600년 전의 위대한 홍익인간 세종대왕에게서 찾아서 보여주려 합니다. 세종의 좌표계. 데카르트를 넘어 AI의 미래를 묻다. 우리는 20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200년의 고리. 여러분, 인공지능과 컴퓨터를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 좌표계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는 서양의 데카르트라고 가르칩니다. 17세기 그가 침대에 누워 파리의 위치를 보고 X축, Y축을 만들었다고 하죠. 아닙니다. 그보다 무려 200년 앞선 15세기 조선 세종대왕은 이미 그 좌표계를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소리, 시간, 공간, 심지어 백성의 마음까지 세상 만물을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거대한 사유의 운영체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통탄스럽게도 우리는 그 위대한 유산, 즉 생각하는 법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서양의 좌표계가 산업혁명과 AI로 꽃피울 때 우리의 좌표계는 역사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끊어졌던 그 역사의 고리를 다시 잇고 왜 지금 이 시대의 AI가 세종의 사유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역 인류 최초의 원시적 좌표계. 이야기는 주역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역을 그저 점치는 책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공학자의 눈으로 본 주역은 인류가 만든 최초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자 원시적 좌표계입니다. 주역은 세상을 무작위로 본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해와 조립의 알고리즘으로 설계했습니다. 첫째, 원소의 분류입니다. 세상 만물을 음과 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비트로 쪼갰습니다. 둘째, 단계별 발전과 변화입니다. 이 음과 양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이것이 다시 결합해 사상이 되고 다시 8개로 확장됩니다. 이것은 이진법 트리 구조와 똑같은 데이터 증식 원리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조합의 원리입니다. 주역은 6개의 효를 쌓아 올립니다.
1단, 2단, 3단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려 하나의 소성계를 만들고 다시 이 소성계를 상과 하로 중첩시켜 비로소 64개라는 우주를 완성합니다. 즉 주역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분류, 단계별 확장, 상하조합이라는 체계를 통해 세상을 분해하고 조립하려 했던 원시적 좌표계였습니다. 다만 이것은 개념적인 상징이었기에 구체적인 현실을 다 담아내기에는 불완전한 체계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이 원시적 좌표계를 들고 현실 세계를 정밀하게 분해하고 조합할 수 있는 완벽한 좌표계 알고리즘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세종의 3대 알고리즘, 주체성, 홍익정신, 좌표계. 세종의 업적들을 따로따로 보시면 그분의 사유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들은 모두 3원칙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며 자신의 일생을 통해 관찰한 것입니다. 3원칙은 사유의 주체성, 백성사랑, 그리고 좌표계를 이용한 분해와 재조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로 모든 요소들을 좌표계 속에서 분해하고 조립했다는 것입니다. 글자를 만들고 추구기를 만든 것보다도 좌표계라는 우주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사유체계를 정립한 것이며 이것이 AI의 원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펼치는 한국인을 위한 AI 인문학은 세종의 3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좌표계를 사용한 말년에 창제한 훈민정음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언어의 독립입니다. 훈민정음에는 세 가지 중요한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주체적 사고입니다. 둘째,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셋째, 좌표계를 가장 절묘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우선 훈민정음 제안사에서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하라고 세종은 주체적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의 사유체계로는 우리의 소리와 마음을 표현할 수 없다고요. 다음으로 못 배운 어린 백성을 위해 내가 친히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홍익인간 세계의 다른 말이겠죠. 마지막으로 인류사적인 가치를 띠는 최초의 좌표계의 정립과 적용입니다. 추구기, 금속활자, 음악 제정 등에도 모두 좌표계가 적용되는데 말년의 훈민정음 창제는 좌표계 적용 방법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은 소리를 분석할 때 두 가지 상반된 시스템을 융합하는 천재적인 설계를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음성기관과 음성학적인 분석을 한 후 둘째, 주역이 조합 원리와 사상을 결합한 것입니다. 먼저 모음입니다. 모음은 폐에서 공기가 나오면서 목구멍을 지날 때 나오는 최초의 소리가 아입니다. 모든 음성기관이 열릴 때 나는 소리입니다. 아보다 좀 더 밖으로 나온 소리이죠. 다음은 자음입니다. 자음은 목구멍에서 나온 공기가 입안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혀나 입술로 막거나 터트려야 소리가 납니다. 소리 나는 위치가 입의 제일 밖입니다. 이러한 음원의 분석을 주역의 사상과 좌표적 특성을 이용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위치로 본다면 모음 즉 엄마가 자식들을 세상으로 내보낸다는 의미로 모음 자음의 명칭을 짓고 세상의 시작을 하늘로 보고 땅과 인간을 배치합니다. 이것은 천지인의 개념을 좌표계의 원점, 수직선, 수평선 역할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후 단계적 변화 과정을 적용합니다. 모음의 변화, 아, 야, 여는 단순한 발음의 확장이 아니라 좌표계 내에서의 단계별 변화를 상징합니다. 자음의 변화, 그, 역시 음향의 강세, 즉 센소리, 된소리로의 단계적 변화를 좌표계 안에서 배열하는 체계입니다. 세종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음원들을 초성, 중성, 중성이라는 3차원 좌표축에서 조립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현대 수학의 좌표계의 원리입니다. 세종은 이미 천지인의 교차를 통해 수직과 수평의 축이 만나 중심이 생기고 그 중심에서 만물이 표현되고 움직인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일생에 걸쳐 나라와 백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서양보다 수백 년 앞선 인류 최초의 완벽한 디지털 코드이고 데이터베이스이고 AI의 시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정보기술의 혁명, 금속활자입니다. 고려 말 시작되어 세종 때 꽃피운 금속활자는 글자를 통으로 찍는 게 아니라 낱개의 활자로 원소화하여 무한대로 조합해내는 기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 대중화의 하드웨어였습니다.
활자들을 조합하는 조판도 하나의 좌표계입니다. 셋째, 시간과 공간의 독립인 칠정산, 음악, 추구기, 제작 등입니다. 세종은 남의 시간, 즉 중국 달력을 버리고 우리 한양을 기준으로 한 달력, 즉 칠정산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음악이 아닌 우리 고유의 율조를 이용한 아악을 정립했습니다. 특히 추구기를 보십시오. 단순히 비를 받는 그릇이 아닙니다. 땅의 크기가 다르고 흙의 성질이 다른 각 지역의 강우량을 정밀하게 측정해서 이를 한양으로 모아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기상청이 슈퍼컴퓨터가 하는 일을 600년 전에 이미 실행한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조선혁명의 설계도, 정도전과 세종. 도대체 세종은 왜 이렇게까지 데이터와 백성에 집착했을까요? 그 뿌리는 태종 이방원이 죽였던 한 남자 삼봉 정도전에게 닿아 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계할 때 혁명적인 코드를 심었습니다.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하고 왕이 아닌 신하와 백성이 중심이 되는 입헌군주제를 꿈꿨습니다. 비록 강력한 왕권을 원했던 이방원의 칼에 제거되었지만 그가 심어놓은 민번과 홍익인간의 정신은 조선 500년을 지탱하는 운영체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세종의 공법 시스템을 보십시오. 공법은 토지 비옥도와 풍흉 정도를 결합한 두 가지 요소를 핵심으로 합니다. 토지 비옥도 6단계로 나누고 그의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9단계로 나누어 세금을 자동적으로 부과하였는데 그 기준을 추구기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17만 명의 백성에게 여론을 묻고 데이터를 모은 그 민주적인 절차는 바로 국민을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는 정도전의 혁명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비록 당시에는 산업화가 안 되어 일반 대중의 힘이 약했지만 세종은 그 백성을 데이터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훈민정음이라는 마이크와 공법이라는 투표함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국민을 사랑한다는 민본 사상을 훨씬 뛰어넘는 좌표계를 이용한 과학적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전국에서 과학적으로 측량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조합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대 아니 현대에도 절대 뒤지지 않는 위대한 업적입니다. 데카르트와의 대비, 그리고 단절의 비극.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AI의 주도권을 뺏겼을까요? 여기서 역사와 현실적 한계가 등장합니다. 17세기 데카르트가 만든 XY 좌표계는 서양의 수학과 결합했습니다. 미적분이 나오고 기계가 돌아가고 산업혁명이 터졌습니다. 그 기하급수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며 지금의 AI까지 거침없이 연결되었습니다. 반면 세종의 좌표계는 어땠습니까? 너무 앞서갔습니다. 그 천재적인 소프트웨어를 돌릴 조선의 하드웨어, 즉 사회나 과학적 인프라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종이 죽자 그 위대한 데이터 과학은 멈췄습니다. 후대는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좌표계는 연결되지 못한 채 고립된 유물, 시대와 맞지 않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종은 최초의 AI 개념의 개발자였지만 조선은 그를 담을 서버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양 AI와 세종 AI. 남편의 한숨. 그렇다면 지금 서양의 AI는 완벽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0과 1, 참과 거짓의 이분법에 갇혀 있습니다. 계산은 빠르지만 맥락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주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퇴근해서 집에와 소파에 누우며 힘들다라고 한숨을 쉬었다고 해봅시다. 서양의 0과 1의 AI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로 회복에는 비타민C가 좋습니다. 주문해 드릴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팩트니까요. 하지만 왠지 서운하죠. 빵점짜리 위로입니다. 하지만 음양 융합의 AI, 즉 세종 AI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힘들다는 말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떨리는 목소리와 시간대, 상황을 융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많이 속상하셨군요.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한잔 하시죠. 제가 좋은 음악 틀어드릴게요. 0과 1로는 절대 계산할 수 없는 눈치와 위로, 이것을 기술로 구현하는 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세종 AI의 핵심입니다. 세종의 사유로. 홍익인간의 꿈을 이루자. 여러분, 앞서 제가 조선은 세종이라는 천재를 담을 그릇이 못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종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완벽한 환경을 갖춰 놓았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초인류 반도체와 산업 경쟁력,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K컬처의 힘. 지금 우리는 세계 최고의 서버와 하드웨어를 이미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것은 단 하나, 바로 사유의 운영체제입니다. 서양이 0과 1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압도적인 인프라 위에 우리 고유의 음향융합론을 탑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의 하드웨어와 최고의 소프트웨어가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서양의 AI가 흉내낼 수 없는 성찰하는 AI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조합과 융합의 사유 방식 때문에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세종대왕이야말로 한국 AI의 진정한 원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꿈꿨던 세상, 기술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세상, 이제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통해 그 위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적 자산의 결합과 조정 능력 강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대한 AI를 단순한 검색기가 아니라 최고의 협업 파트너로 인정하지만 주도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인간의 사유 능력입니다. 내가 AI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유의 힘으로 AI를 이끌어갈 때 비로소 폭발적인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 AI 조정 능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사유 방법론으로 우리의 뇌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혼자서는 100년이 걸릴 융합과 조합을 AI는 단 1초 만에 해냅니다. 한태동 교수의 사유 방법론, 즉 읽고 압축하고 재창조하자라는 것과 AI 광석 연산이 만날 때 우리는 수만 배의 효율로 세상에 없던 가치를 폭발적으로 쏟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축적하고 조합하고 창조하는 사유의 힘을 가진 사람, 기술의 노예가 아니라 인류의 지적 자산을 마음껏 부리는 현대판 홍익인간 여러분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태동의 사유법, 읽고 압축하고 재창조하자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